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무슨 결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좀 걱정이 되네요. 어머니, 저는 지한씨 믿고 있어요. 지한씨가 지금은 직장도 없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언젠가 꼭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결혼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고 살 곳도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엄마, 그걸 왜 성희한테 물어봐. 당연히 내가 해야지.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해가? 엄마, 설마 3대 독자 외동아들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한 거야? 나 어차피 결혼할 때 해주려고 준비해둔 거 있지 않아? 삼성동에 아파트도 있잖아. 엄마 결혼만 시켜주면 나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게. 솔직히 나도 성의불낯이 있는데 앞으로는 뭐든 해야 하지 않겠어? 아들은 이번에도 당연하게 제게 도와달라 말했습니다. 결혼만 시켜주면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다며 저를 살살 굴쏠리더군요. 옆에서 그 아이까지 아들 편을 들고 대기만성 형이니 자기가 열심히 도와보겠다니 말을 하고 있었죠. 유학도 포기하고 취업 생각도 없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의심도 있었지만 저 역시도 아이들 말처럼 설마 결혼까지 하고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남자들은 처자식 생기면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니 우리 아들도 결혼을 하면 정신을 차리고 살려나 기대가 들었죠. 결국 저도 마지못해 아이들의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 준비를 돕게 되었습니다. 사돈댁 형편이 여의치 않은지 상견례 자리에서도 제게 다 떠넘기기만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형편이 이래서 딸 자식 보내면서 변변치 못하네요. 그냥 사돈께서 딸 하나 생겼다 생각하시고 데려가 주세요. 그래도 저희 성희가 착하고 야무져서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은 잘할 겁니다. 마지로 커서 살림도 곧 잘하고요. 사돈께 걱정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딸 자식 보내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저도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 비용은 전부 제가 내고 신혼집도 제가 해주게 되었네요. 하나뿐인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 정도 해준다고 아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주는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그만큼 받았으면 잘하지 않으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 앞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남편 잘 챙겨서 취업도 돕고 사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며느리 도리도 잘할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건지 어느 것 하나 제 기대에 미치는 게 없었습니다. 결혼을 시켜준 뒤에도 아들은 여전히 놀 생각하기만 바쁘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다는데 저는 대체 걔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며느리는 나이도 더 많고 똑똑해 보이기에 잘하려는 줄 알았더니 걔는 장깨만 쓰고 여우 같기만 하더군요. 어머니, 사실 지한씨가 모자란 게 아니라 그릇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지한씨 같은 사람은 누구 밑에서 세세일 할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해야 맞다고요. 요즘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켜보니까 지한씨는 사업을 시키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사업? 지한이 걔가 산수도 잘 못했는데 사업은 무슨 사업? 사업이 돈 계산만 하나요? 요즘은 자기 일 하나 야무지게 하면 대박치는 세상이잖아요. 다 아이디어 싸움인데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봐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라는 취업은 할 생각이 없는 건지 둘이서 여태 그런 궁리만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취업은 어렵겠다며 며느리가 제게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 이야기를 꺼냈죠. 저도 장사해보고 산전수전 겪어봤지만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다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운도 따라야 하고
실력도 좋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환이는 제 아들이기는 했지만 의지가 약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뭐든지 쉽게 포기하고 뭘 하나 진득히 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애가 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던 저는 당연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번엔 나를 믿지 말고 성희를 믿어봐. 성희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고 경험도 이거저것 경험도 많잖아. 내가 성희 도움 받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니까.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기반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설마 제가 고졸이라고 못 믿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어머니도 고졸이시지만 이렇게 성공하셨잖아요. 저도 어머니 본받아서 어머니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머니 같은 어른이 이끌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야죠.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취직을 기다리시겠어요? 끊임없이 졸라대는 아들 며느리의 요청에 결혼까지 한 놈을 그대로 백수로 둘 수 없어 도와주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며느리 말대로 정말 제대로 해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저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대체 뭘 제대로 해볼 생각은 있는 건지, 제게 잘하고 있다고 말만 하더니 말아먹었던 건지, 얼마 뒤에 또다시 도와달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더 도와줘.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번에 한다고 한 그거는 어떻게 되고 또 다른 걸 하겠다는 거야? 너 이래서 뭘 제대로 해보겠니? 나도 이번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따라주네. 하필 시기가 어려워서 내가 잘못 걸렸지 뭐. 나도 정말 잘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좀 더 도와줘. 끝까지 세상 탓만 하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던 저는 결국 마지못해 또 도움을 주었고, 아들은 그 후에도 어려울 때면 제게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제가 자꾸 도와줬더니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간절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뿐인 아들을 위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도와주었지만 가정도 있는 아들을 제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안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도와주기만 했더니 아들은 제 발로 걷는 법을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결국 제가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아들을 위해 유산 상속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자식 위해서 그만큼 했으면 남편도 알아줄 거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아들도 제게 기대지 않고 알아서 살기를 바랬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아들에게 유산 상속을 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공증을 받아왔고,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앉혀 진지하게 제 다짐을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이만하면 해줄 만큼 해줬다 생각한다. 학교 공부 끝까지 다 시켰고, 결혼하고 싶다 해서 결혼시켜주었고, 사업하겠다고 해서 몇 번이나 도와줬지. 그런데도 네가 여태 뭐 하나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너를 너무 약하게 키워서 그런 거 아닌가 싶다. 실패해도 나한테 도움 구하면 될 텐데 네가 뭐가 간절하겠니? 그래서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한테 유산 상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공증까지 받아왔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뭐? 그런 게 어딨어. 엄마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정말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멀쩡한 자식 두시고 왜 남한테 퍼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끝까지 도와주셔야지. 너무 무책임하시네요. 내가 엄마 아들이 맞기나 해? 아버지랑 할머니가 보시고도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래, 엄마가 나를 이제 아들로 생각하기 싫은가 본데 그럼 나도 엄마 없는 셈 쳐야지 뭐.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손해일지 어디 한번 보자고. 나 엄마 없다 생각할 테니까 엄마도 나 없는 셈 쳐.
그 일로 아들네에는 제게 실망했다며 그 후로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어떻게 엄마 마음을 그리 몰라줄까 싶었죠. 당장은 화가 나서 그렇겠지 이해를 해보려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이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까지 하면 깨닫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번 떠보고 싶었습니다. 설마 하니 아픈 애미 앞에서까지 그럴까 싶어 저는 시한부인 척 병에 걸렸다고 거짓 고백을 했습니다. 지환아, 엄마 암이래. 얼마 안 남았대. 엄마 좀 보러 와주면 안 되겠니? 그걸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유산 안 줄 거면 연락하지도 마. 직접 아들에게 전화까지 걸었지만 아들은 매정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한달음에 달려와 눈물이라도 보일 줄 알았더니 저는 괜한 실망만 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 목숨 대신 지켜낸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저는 도통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며칠 뒤 새벽녘에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아들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도어락 키를 가지고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다짜고짜 시어머니 집에 몰래 키를 열고 들어온 며느리가 깨어있는 저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이 시간엔 여긴 웬일이니? 시댁에 오려면 낮에 오던가 초인종을 눌러야지. 도둑고양이처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유언장 어딨어요? 네가 그건 왜 찾아? 설마 그거 찾겠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거니? 그래? 어머니 아프시다면서 목청이 좋으시네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당분간은 건강해 주셔야죠. 뭐?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저희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변호사 매수해서 유언장 고치려고요. 어머니 재산 제 거예요. 근데 유언장 고치기도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당분간 알아서 건강 잘 챙기시라고요. 며느리라는 애가 새벽에 제 집에 들어와 유언장과 인감을 훔쳐가려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도 제 앞에서 당당하게 유언장을 고치겠다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정말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리 뻔뻔할 수 있는 걸까요? 철이 없다 생각했지 이렇게 인간 말종일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이나 둘 다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내 재산만 탐내고 있었다니 그동안 그런 걸 자식이라고 챙겼던 제가 바보 천치였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너무 후회가 들었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만 보고 살아왔던 제 인생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그것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복수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식이 나를 어미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저도 더는 바보같이 당해줄 수만 없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남편이 제게 화를 낼지 몰라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겠다 싶었죠. 부모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복수를 하려니 정말 피눈물이 났지만 너무나 큰 배신을 당한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던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 내어준 것을 모두 거두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자식 사정 봐주며 배려만 해주었지만 이제는 다시 돌려받을 때가 되었다 싶었네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 증여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결혼할 적에 이걸 미리 알아봤던 게 그제서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전부터 이런 말로를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도움을 줄 때마다 차용증과 각서들을 써두었습니다. 물론 정말로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 돈이라 그런지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바라기만 하는 아들 버릇을 고쳐보려는 마음에 써두었던 각서들이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 각서들을 써둔 덕분에 저는 증여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부모 자식 간 돈거래는 일방적 증여가 돼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모님은 각서들을 받아두셔서 증여 취소가 가능하실 겁니다. 모자간에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잘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보고 잘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는 끝까지 아들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답답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의 후회를 돌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고 저는 이를 악물고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 며느리는 싸우고 몇 달 만에야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고 소송장을 받은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 이러더군요. 엄마 아프다는 거 거짓말이야? 시험 보라더니 멀쩡한 거 봐. 돈 욕심이 이렇게나 심한 줄 몰랐네. 어차피 물려줄 자식은 나 하나밖에 없으면서 왜 이렇게 끝까지 억지를 부려? 엄마가 나를 끝까지 도와주면 내가 엄마 하나 모른 척 하겠어? 엄마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러게 유산 상속 안 하겠다는 말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됐겠냐고. 나도 알아봤는데 부모 자식 간의 증여 취소 이런 거 안 된대. 그러니까 엄마도 힘 빼지 말고 소송 취하해. 당당하게 말하던 아들은 법정에서 제가 제출한 각서들을 보고서야 제게 발벌 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이래야겠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 화푸세요. 가족끼리 소송이라뇨.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요. 그래 엄마, 우리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봐. 아니 그래도 어떻게 줬던 걸 뺏겼다고 그래. 그 돈이 지금 나한테 있지도 않잖아. 그리고 집까지 가져가면 우리는 어디서 살으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부모 자식 간에 연 끊고 살자 한 건 너 아니었니? 이제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주겠니? 더 억지 부리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돈을 갚아라. 잘못하면 돈 못 갚아서 감옥 갈 수도 있다더라.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말 이러시면 저희 정말 죽어요.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뱃속의 손자는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래 엄마. 엄마 이제 곧 할머니 될 건데 손자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우리가 집도 돈도 없이 애를 어떻게 키워? 손자? 이제 와서 갑자기 손자 얘기 꺼내는 거 보니 진짜인지 아닌지 믿기도 어렵구나. 네가 진짜 임신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다만 니들 자식이를 왜 나한테 묻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으니까 앞으로 나한테는 연락하지도 말고 집으로 찾아오지도 말거라. 나도 이제 니들 안 보고 살고 싶구나. 찾아온다 해도 어차피 이사 갈 거니까 괜히 용 쓸 필요 없어. 끝까지 핑계를 대며 저를 구슬리려는 아들 며느리를 보며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돈 걱정만 하는지 덕분에 저는 끝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네요. 솔직히 제가 승소하고 아들이 제게 수억을 갚아야 한다 판결이 나면서도 저는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갈등도 되었고 이제라도 용서해줄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걱정은 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내기로 하고
아이들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까지 가버렸습니다. 평생 안고 살았던 자식을 내 손으로 끊어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정말 피눈물을 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자책하며 살았으면서도 결국 그 방법밖에 없었네요. 그 후로 아들네에는 집도 없이 쫓겨나 제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바쁘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저야 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중간에서 소식을 들려주었죠. 몇 번 변호사를 찾아와서 협박도 하고 난리를 쳤다는 걸 보니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는 못한 것 같더군요. 그걸 보면 제가 더 끌려다니지 않아서 다행이었구나 싶기도 하고 죽는 그날까지 그 아이들을 볼 일이 있을까 싶네요. 사실 저는 제 제삿밥 챙길 일이나 노후에 병들어 혼자 앓다 죽을까 걱정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남편 보내고 아들만 보고 살아온 삶이었기에 뒤늦게 제 삶에 그리 미련이 생기지도 않았죠. 그래서 여태 아들 하나만 잘 되면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부모가 다 해주기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보면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건지 자식 복이 없는 건지 제 인생이 너무 미련스럽고 한스럽네요. 자식에게 복수를 했다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더는 자식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없다는 생각에 그 부분만은 후련합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낳은 그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기도할 일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들 키우느라 못해봤던 여유도 가져보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조금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참 창피한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털어놓고 나니 좀 후련한 듯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이야기는